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민족 문화를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특히 한글이라든지 한국사 분야, 국학 분야죠. 옛날 실학으로 치면 그런 분야에서 어떠한 우리 민족 문화를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마라톤 금메달을 그때 우리 조선 사람이었던 손기정 씨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손기정 선수가 상당히 특출난 재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선인이지만 일본인으로 일단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이때 동아일보에서는 일장기를 삭제하고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정간 조치, 신문을 못 찍어내게 됐겠죠. 나름대로 이처럼 일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면서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없애 식민 지배 체제를 강화를 했는데 원래 전송받은 사진, 원래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는 여기 일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20년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문화 통치의 이면 아래 우리 사람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조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결국은 이 일장기를 삭제한 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무기정간 계속 신문을 못 찍어내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글 분야로 보겠습니다. 한글.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동화락하는 것은 녹여서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어를 보급하려 했겠죠. 조선 총독부는 일본어를 국어라 부르고 우리말을 조선어라 부르면서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는 그러니까 1935년 이후에는 조선어 교육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일본어만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맞춰서 국어학자들이 한글 연구에 더욱 앞장섰겠죠. 21년에는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했고 나름대로 한글날을 우리 10월 9일날 한글날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갸가날을 제정하였고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을 기간제 한글을 발행했다 하네요.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가 10년 뒤에 단체가 더욱 커져서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 10년 뒤 단체가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 보급 교재, 문명 퇴치 운동 역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글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나름대로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을 조선어 학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하네요. 자,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1942년 이 조선어 학회를 없애게 됩니다. 이것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부르죠.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10년 뒤에 단체가 더 커져서 조선어 학회가 되었고 이 단체가 한 11년 뒤에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되어서 강제 해산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이것을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 부릅니다. 자, 전영필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일제강점기 일본의 유치를 되었던 우리 중요 문화재를 되찾아왔던 나름대로 독지가죠.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했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 설명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복 이후에 이 해례본을 소장하다가 공개하였고 한글 학자들은 이 책을 연구하여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냈죠. 그리고 이 책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고 오늘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둘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한국사를 일본은 어찌됐든 한국사를 왜곡하려고 했겠죠. 그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들었던 한국사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친일 성향 역사학자들로 편성된 단체를 만들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고
조선사를 만들어 우리 한국사의 독자성과 발전성을 부정하는 식민사관을 퍼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가 결국에는 친일 성향의 한국사 연구단체였고 여기서 만들었던 사관이 식민사관입니다. 일제는 한국의 역사가 외세의 영향을 받아 타율적으로 전개되었고 타율성론, 발전 없이 정체되었으며 정체성론, 한국인은 잘못된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에 당파를 만들어 싸움을 한다는 당파성론, 전부 다 조선사 편수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식민사관입니다. 한국인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무조건 외세의 영향을 받아 타율적으로 한국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발전 없이 정체되었다. 정체성론. 한국인의 민족성은 붕당 정치를 거론하면서 당파성론, 맨날 싸우기만 싸운다. 이런 식민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 역사학자들도 여기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활동한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선생님이 누차 이야기했죠. 박은식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 선생님은 나름대로 국혼. 너희들 그 선생님과 수업할 때 박은식 선생님하고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 한마디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다 소개했는데 박은식 선생님하고 나름대로 신채호 선생님은 임시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25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당시에 탄핵당하고 박은식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됐던 인물이고, 그리고 여기 신채호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죠? 그 1923년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님은 1919년에 조선의용대의 활동 지침, 조선혁명선언을 적어준 선생님이기도 하다고 이거는 수업 때 배웠습니다. 일단은 박은식 선생님은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국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 했고 우리나라 나름대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고대사 연구에 주력하여 조선상고사 이야기 선생님 많이 했을 겁니다. 묘청의 서견 청도운동을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제1대 사건으로 규정한 이 선생님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민족 고유한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하죠. 민족주의 사학자. 30년대 이르러 민족주의 사학은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으로 개성되었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조선학 운동. 우리 나름대로 민족의 전통 사상과 문화 속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색을 찾아내는 운동이었죠. 민족주의 사학의 역사제 왼쪽부터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소, 조선사 연구, 민족주의 사학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유물사관의 입장,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려는 사회경제사학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유물사관은 사회주의에 기초한 역사관으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물질적인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보았다. 우리 사회경제사학의 이 시기 때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훈 선생님의 조선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를 연구했던 인물인데 한마디로 이 선생님은 우리 한국사도 조금의 빠르고 느림의 차이는 있으나 느리지만 나름대로 우리 한국사도 경제적으로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걸어왔음을 주장하였고 일본의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실증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연구한다. 무는 고정, 그대로 보고 연구한다 하는 학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실증사학에 기반한 진단학회가 그러한 실증 연구를 하는 단체였죠. 여기 내용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면 여기 박은식 선생님 나오네요. 박은식 선생님은 나름대로 박은식 선생님 민족주의 사학자를 했죠. 뭐를 강조했다 했죠? 국혼을 강조했다 했죠. 나라의 국민들의 정신력, 국혼을 강조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를 하는 민족주의 사학의 역사책을 편찬해 놓고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그 밑에 보면 신채호 선생님은 나름대로 역시
민족 정신을 강조했죠. 신채호 선생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강조. 그리고 여기에 신채호 선생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이의 아와 비하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를 기록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아는 무엇이냐 하면 자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이 글에서 아는 능동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능동적인 자신을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자아를 알함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신채호 선생님 말한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 하는데 여기서 아는 능동적인 여기서 좀 선생님이 능동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아가 있고 수동적으로 자신을 쇠락시키는 여기서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채호 선생님이 말한 비하는 무엇이냐 하면 비하는 수동적으로 자신을 쇠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아와 비하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이니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아와 비하의 투쟁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이 아를 중심으로 능동적인 자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보고 진취적인 난가 사상,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취적인 사상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진취적인 사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백남훈 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남훈 씨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논리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겠죠. 사회 경제 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일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던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이론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백남훈 선생님은 우리 한국사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느림은 있으나 나름대로 대동법 시행으로 인해서 상품 화폐의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도고 상업행위 끌어 나가서 사상들의 발전 나름대로 세계사의 보편적인 원칙 아래 발전해 나갔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제를 역사와 접목해서 일본의 정체성론을 비판한 이론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알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사회경제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종교계의 활동 보겠습니다. 종교계의 활동 쌤하고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대종교 당군을 받드는 종교죠. 나름대로 국권 피탈 이후에 나철 등에 의해서 중광단을 조직했고 이 중광단이 훗날 무슨 단체로 바뀌었다 했죠. 이 중광단은 북로 북정소로 개편되었다 했죠.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중광단 대종교는 천도교는 말했다시피 동학이 바뀐 겁니다. 동학이 이름을 천도교로 바꿨고 개벽 신여성 그리고 아까 천도교 소년에서 했던 소년운동 어린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나름대로 청년 여성 소년운동 대중운동을 전개했고 천주교는 고안양로운동 사회사업 개신교는 오늘날 교회죠. 교육운동 전개 기독교 계통 일부학교는 신사참배 거부 불교계에서는 일제가 한국 불교계를 장악하는 목적으로 사찰령을 폐지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사찰령이 뭐냐 하면 1911년 일제가 한국 불교를 억압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다. 사찰을 병합 이전 폐지할 때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포함하고 있다 했는데 한마디로 절을 만들거나 할 때는 총독부가 이거를 관리했다 하네요. 원불교는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면서 저축운동, 허례의식 폐지, 금주, 단연, 새생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 일본이 무단 통치 시기 때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이후 그 시기 때는 무단 통치 시기 때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중점을 두고 사립교육을 통제했죠. 보통 학교에서는 오늘날 초등학교죠. 일본어, 일본 역사 교육 강화, 그리고 수신, 옛날 도덕 수업을 수신했겠죠. 일본 국왕, 천황한테 순종적인 신민이 될 것을 강요했고, 실업교육을 통해서 단순한 기술 노동자를 양성하려는 무단 통치 시기 때의 조선교육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교육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특히 민족 정체성을 지키라는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나름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들이 생기고 야학, 계량서당들도 만들어졌네요. 자, 20년 한규설 이상재 조직한 조선교육회는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한국인 본위 교육실을 위해 활동하였다 했는데 결국에는 밀립대학 설립은 실패로 막을 내렸죠. 그 다음에 언론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들이 한국인의 신문 발행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신문사들이 주축되어서 동아일보의 분화르도 운동 등 나름대로 농촌 계몽 활동이 전개하자 이 정간, 신문을 못 발간하게 하는 겁니다. 압수, 삭제 등 방법으로 한글 신문을 통제하였죠. 그리고 앞서 수업 때 처음 소개했습니다. 1936년에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총독부가 동아일보의 무기 정간 정치, 아까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사진 일장기를 치우고 게시한 것을 계기로 무기 정간 조치를 내렸다 하네요. 중일전쟁 이후에는 일제는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더욱 강화했죠. 35년 이후죠. 언론도 이에 순응하여 점차 친일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하네요. 그러나 조선 총독부는 한국 식민화에 방해가 되는 언론사를 탄압하였고 1940년은 결국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폐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이제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제는 한국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언론을 철저히 단속했다. 그러면서 20년대 창간하게 해줬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마저도 이제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1940년에는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는 특히 한국사 분야, 사회경제사학을 비롯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활동,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의 아와 비하의 투쟁,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되면 선생님하고 등교 수업을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204페이지 대중문화가 유행하고 문예활동을 전개하다 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교과서 내용을 잘 따라오면서 잘 정리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교실에서 뵙겠습니다.